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저는 좌파 정권의 검찰총장을 맡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기준은 그가 과연 공정한가? 제가 윤석열을 문제 삼는 것은 그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한 데는 몇 가지 포석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레임덕이 시작이 되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어떤 그 공직사회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이 사정의지 내지는 일종의 경고. 두 번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문재인의 이 파퓰리스트 소위 적폐청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또는 강화하겠다. 왜냐? 문재인은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달리 그런 파퓰리스트 적폐 수사가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약이 된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 민심 이반에 대한 일종의 처방전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작으면 작을 수 있고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지난번 패스트 트랙 사건과 관련된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이 국회에서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 이런 걸로 무더기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 이런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서너 개의 포석에 따라서 윤석열은 임명이 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에게 오늘 던지는 5가지 질문. 첫 번째, 좌파의 정체를 알면서 왜 단순 부역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검찰총장에게 문제 삼는 것은 그 공정성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대단히 특이한 검사입니다. 구전 10기.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9번이나 시험을 봤습니다. 구수, 구전 10기. 그래서 동기생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는 왜 이렇게 사법시험에 집착했을까요? 왜 검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는 결혼도 쉬운 53세에 했습니다. 늦게 검사가 된 데다 검사라는 일에 빠져서 결혼도 53세에 12살 연하의 상당한 재력가 여성과 결혼을 했죠. 문화사업 관련의 회사 대표. 그러면 그가 왜 검사 일에 집착하고 있는가가 윤석열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가 검사라는 직분, 검사, 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볼 수 있다는 것.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지 않더라도 뭔가 옳은 것을 행한다는 것,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종의 사필 규정을 검찰력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이런 것에 관한 어떤 본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맞춘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 한국 같은 사회에서 검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입니다. 불편, 부당성. 윤석열은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의 대선 자금에 관한 수사, 그러니까 이회창 측 수사, 노무현 후보 측 수사, 어쨌거나 이 대선 자금 수사에 검사로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희정,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안희정과 이 노무현 그룹의 물주 역할을 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이 두 사람의 구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대선 자금 수사에서 특히 안희정은 수십억 원의 자금을 모았고 그 중에 일부를 정확하게 수십억 원인지 수억 원인지 아마도 전체 액수로 따지면 안희정이가 모은 돈은 수십억 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 규모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대선 자금의 일부를 빼돌려서 자기 아파트를 샀습니다. 안희정. 그런 내역을 윤석열이는 다 지켜보고 살펴봤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금원 회장이라고 하는 이 노무현 그룹 좌파들의 물주. 강금원 회장과 노무현 좌파 그룹이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가, 그 메커니즘을 검사로서 철저하게 파헤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좌파 세력의 실체를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검사가 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왜 단순하게 부역만 하는가? 이것이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 부역의 중요한 사례로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국정원에 파견됐던 두 사람의 자살을 불러온 무리한 수사. 윤석열 정도 되면 아마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동양보고가 사찰이 아니라는 것, 단순 동양보고라고 하는 것, 기무사의 임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무사 문건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사건 초기에 한민국 국방장관의 증언과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서 단순한 이것은 사회질서 무방비 상태에 대한 준비 문건에 불과했다라는 것, 계엄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수사를 감행을 함으로써 특히 이재수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워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한 것, 변창훈 검사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무리한 무슨 위증교사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자살을 불러온 이런 무리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세 번째,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근혜 정권 대법원 간부들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여러 혐의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늦추기 위해서 대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아니면 결과적으로 알았거나 어쨌거나 이 청와대와 접촉을 하게 해서 정말이지 국익을 위한 판결이 무엇이냐, 왜 강제징용 판결은 연기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이런 식의 애국적인 협의를 한 것도 전부 다 올가미를 씌워서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검찰의 무리한 시도. 네 번째, 좌파 단체에 후원금을 낸 진재선이라고 하는 검사를 중용한 것. 이 진재선이라고 하는 검사는 사회진보연대라고 하는 좌파 단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이런 단체의 검사 시절에 검사로서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 총장 지명자가, 총장 후보가 수사팀장을 맡았던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임 검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국정원의 내부의 중요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국정원의 내장을 들여다보는 그런 수사에 좌파 단체에 후원금을 낸 이런 검사를 주임 검사로 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인이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이 진재선 검사를 공안부장 검사로 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일반 형사부도 아니고 어떻게 좌파 단체에 후원금을 낸 이런 좌파도 극좌 좌파 단체에 후원금을 낸 이런 검사를 어떻게 공안 담당 요직에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민노총 폭력에 대한 비겁한 방관. 저는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관내 산하, 거기 이 노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다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폭력에 대해서 비겁하게 방관한 거예요. 마치 자신은 무슨 의로운 검사, 무슨 악을 척결하는 비리와 싸우는 검사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질서를 위협을 하는 민노총의 그런 극단적인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을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무슨 의로운 검사입니까? 이상 5가지가 윤석열에게 던지는 저의 질문입니다.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9번이나 시험을 봐서 검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검사가 되려고 했던 초심에서 현재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제기하는 5개의 문제를 저 대신에 제 질문에는 윤석열이가 답을 하지 않을 테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